여러분, 절대 이곳에는 못을 박지 마세요. 이곳에 못이 있으면 절대 여러분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리는 곳에 못이 박혀 있다면 무조건 빼시도록 하시고, 그곳은 반드시 무엇인가로 보완을 하셔서 흔적이 없도록 만드십시오. 네,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못이 잘못 박혀 있는 집이 잘 사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파묘라는 영화가 참 인기를 끌었었죠. 네, 이 영화의 궁극적인 이야기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 우리 국토 곳곳에 쇠못을 박았다라는 이야기이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말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것은 1992년 8월 15일자 서울신문에서 일제가 끊어놓은 우리 명산의 맥을 살리자라는 내용으로 속리산 문정대를 비롯 국토 곳곳에서 일어났던 쇠못 제거 작업을 각색한 영화입니다. 물론 누구는 에이 설마 하겠지만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왜 일제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일까요? 이는 마치 여러분이 한의원에 가셔서 침을 맞으시는 것과 비슷한 이치인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기는 흐르고 있으며 이 길을 막고 차단하게 되면 그것은 흉한터, 또 흉한 곳이 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네, 피가 흐르는 동맥을 묶어버리면 그 안에는 썩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못들이 박혀져 있습니다. 네, 이것은 꼭 제거를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기의 흐름을 막아 여러분을 불행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지금은 비록 아니라도 언제고 여러분은 몰락이라는 큰 불행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생기가 살아나는 곳에는 절대 못을 박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생기가 살아나는 곳은 딱 두 곳입니다. 네, 현관과 거실 창가가 그곳이죠. 하여 현관에는, 거실 창가에는 절대로 못이 박혀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현관과 창가 모든 곳에 다 못이 박혀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것은 잘 구분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원래 뼈대, 그러니까 원래 집의 구조에는 절대로 못이 박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현관에 신발장이 있을 것입니다. 또 거실 창가에 뭔가의 가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은 집의 원래 뼈대가 아니기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못도 대못이 있고 작은 못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건 역시 대못이 아니라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큰 못이라면 어디든 없어야겠죠. 네,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생기를 죽이고 또 기의 흐름을 막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꼭 못을 박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알루미늄 피스를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절대 현관에, 거실 창가에 쇠못은 안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생기가 살아나는 곳에 균열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안에서 생기가 성장하는 곳은 바로 거실이며 또 소파 주변입니다. 물론 소파 주변에서 앉아서 보는 곳은 거의 모두가 생기가 성장하는 곳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사람이 자주 움직이는 주변은 절대 못을 박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거실벽에 달력을 걸려고 또 큰 그림을 걸려고 못을 박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뭔가에 장식을 설치하려고 큰 못을 박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은 스스로의 집안에 몰락을 만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알루미늄 피스를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이 알루미늄 피스는 절대로 녹이 슬지 않으며 또 기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 된 못은 반드시 녹이 슬고 이것은 다 집에 스며들게 됨으로써 풍수적으로 아주 해롭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집의 남쪽에는 무조건 못이 없어야 그 집이 건강한 집이 됩니다. 여러분, 우선 거실에 서서 방향을 한번 보세요. 네, 현대 풍수는 무조건 거실을 기준으로 하면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곳에 서서 남쪽 방향으로 못이 박혀져 있다면, 그리고 그 못이 큰 못이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빼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집에서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가 없게 됩니다. 맞습니다. 능력도 100이고 노력도 100이나 그 성과가 10도 안 되는 결과를 늘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들의 집에 가보면 정말 어디든 못이 박혀져 있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남쪽 방향으로 못이 박혀져 있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하여 그들은 늘 성과가 좋은 것이고 그 성과만큼의 부를 늘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아주 미미하다면 무조건 여러분의 가정에 남쪽 방향에 큰 못이 박혀있나를 살펴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번영운을 막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여러분, 옷은 절대로 못에 걸지 마세요. 여러분, 무조건 옷을 못에 거는 사람들은 그 노력만큼 성과를 얻을 수가 없으며 또 절대 타인들로부터 능력만큼의 대우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네, 옷은 가능한 벽에 직접 걸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되면 옷이 변형되어 오래 입지 못하고 태가 살아나지 못하게 된다고 의상학자들은 늘 말을 하지만 이것은 풍수적으로도 아주 해로운 것이고 또 스스로의 번영운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항상 옷은 옷걸이에 거시고 이 옷걸이를 통해 벽에 거시든 거셔야 하는 것이며 그래도 가능한 벽에는 걸지 않으시는 것이 풍수적으로는 좋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먹는 곳 주변에는 절대로 못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백 년 이상 부를 이어갔던 고택들을 찾아보면 절대로 못이 없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네, 이곳은 무조건 나무를 깎아 그 이음새들을 이었고 그리고 못이 아닌 쇠편으로 나무를 이어 고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곳이 바로 대청이에요. 물론 이 대청은 현대로 말하면 거실의 역할도 하지만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먹는 곳, 즉 식탁의 역할도 하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식탁 주변에 못이 박혀져 있다면 무조건 빼시도록 하세요. 만일 이곳에 못이 박혀져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식복, 즉 재물복은 절대로 살아나지 못하게 될 것이며 늘 여러분은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먹는 곳 근처에는 절대 못이 박혀져 있도록 하지 마십시오. 물론 가능한 주방에도 못이 박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북쪽에는 못이 박혀져 있어도 큰 해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의 기운은 생해지는 곳이 있고 또 사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네, 모든 기는 남쪽에서 생해져서 북쪽으로 사해진다는 것이 풍수에서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를 지내도 꼭 북쪽을 향해 지내는 거예요. 물론 현대는 방향이 그리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모든 건물들이 단층이 아니라 복층의 형태이니까요. 맞습니다. 현대는 위아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굳이 집에 못이 박혀져야 한다면 이 방향은 북쪽이 되어야 한다는 거 꼭 같이 알아두십시오. 네, 이곳은 사방, 즉 모든 기가 소멸되는 방향이라 절대 해가 없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여러분, 이곳만은 무조건 못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집안에서 절대로 못이 박혀져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을 한 곳만 꼽으라면 무조건 물을 먹는 곳, 또 물이 나오는 곳, 물이 나가는 곳입니다. 혹시 집안에 정수기가 있다면 절대 정수기 주변에는 못을 박지 마시고 또 가능한 주방 싱크대 위에도 못을 박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물론 화장실의 욕조나 세면기 주변에도 못을 박아서는 안 된다는 것 같이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물은 곧 돈입니다. 어느 집이나 돈줄을 막으면 절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곳에는 절대 새못이 박히는 일 없도록 만드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못을 박아서는 안 되는 곳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